네, 5번째 편인데요. 5번째 보면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이 5개잖아요. 어쩌면 5개는 마음부터 마지막 우리 새끼손가락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공학 편인데, 인간공학은 크게 우리 3개의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공학 및 정보입력 표시 장이고요. 두 번째 장은 인간계측 및 또는 인간계측을 가지고 인체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 세 번째 장을 작업 환경의 관리의 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장 보면요, 인간공학 및 정보입력 표시인데요. 그래서 첫째 이 장은요, 주로 이제 중점 학습 내용을 보면 안전공학도라 그랬는데, 우리는 안전공학도로 보면 산업안전 전문의로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간략하게 정의했는데, 사람과 기계의 기능이라든지 혹은 사람의 장점 또는 단점, 기계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본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 전문의가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될 내용을 제시했는데, 실제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산업안전 지도사에 출제가 될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그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아가는데, 첫째가 인간공학의 정의, 둘째가 인간기계체계, 셋째가 정보입력 표시로 구성해봤는데요. 사실 인간공학의 목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이요, 기계 설비도 어떻게 인간에 맞게 만들어야 돼요. 환경도 사실요, 인간이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을 가지고 조금 벗어났는지 몰라도 우리 세상은 지금 뭐예요? 생명의 위기예요. 생명의 위기. 왜 생명의 위기냐? 이 생명의 위기는 저와 여러분뿐은 아니고 우리 가족, 세상이 다 생명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질이 오염되고 있어요. 또 대기, 공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수질, 대기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 토양이 오염돼 가고 있죠. 토양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위기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면 이런 걸 가지고 공해라고 그래요. 공해. 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과연 우리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자식이 물을 적게 먹자기보다는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는 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기요, 대기잖아요. 우리는 가급적이 산소, 그 다음에 뭐요? 질소가 이제 대기 중에 있죠. 산소가 21%, 질소가 얼마? 79%.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뭐가? 이런 이산화탄소 때문에 열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적게 먹고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사실 이 환경도 이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은 뭐다? 사실 이게 설계할 때 인간을 고려한 설계를 해서,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저는 항상 그래, 일본은 안전해야 되겠다. 안전상태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쾌적하게 살아야 되겠고, 또 생활의 공간이라든지 사용하는 물건들을 어떻게 편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해봤는 것이 인간공학의 정의를 한번 늘어봤습니다. 그렇다면요, 인간공학의 실제 정의를 늘린 사람은 미국에 누구냐 그러면 자피니스예요. 이 자피니스라는 사람은요, 보면 알겠지만 1917년 3월 17일 태어나서 2002년 10월 4일 날 돌아가셨는데,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 자피니스더라고요. 물론 이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로도 오래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이 자피니스라는 사람은요, 인간공학의 어쩌면 창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분 인간공학의 창시자라고도. 인간공학은 기계라든지 그 기계 조작 및 환경 조건을 인간의 특성, 능력과 한계에 잘 조화하도록 설계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는 것으로 인간과 기계의 조화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학문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공학을 영어로
휴먼 팩터즈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을 인간공학이라는데 뒤에 이제 여기 잘 몰라도 괜찮아. 이건 서술적인 거예요.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인간공학의 초점은 인간이 만들어 생활 여러 가지 지면에서 사용하는 물질, 기구 또는 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고려하는 데 있다가 앞에 제가 그림 보여도 똑같고 이분은 우리가 바로 차피니스 교수라는 걸 정도 이제 한번 얼굴을 익혀뒀으면 좋겠는데 하늘에 가 계시니까 만나볼 수는 없지만 인간공학을 정의 넓은 분이다. 이렇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다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간이 만든 물건, 기구 또 환경의 설계 과정에서 인간공학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이 잘 사용할 수 있고 실용적인 효능을 높이고 첫째 건강입니다. 우리 건강이라는 것은 어디 있다? WHO요. 제2조의 건강의 정의를 했어요.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고 육체적으로 건강은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전한 것을 건강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몸이 건강한 거 육체적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면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 사람 냄새가 나는 걸 건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안정해야 됩니다. 만족이어야 돼요. 그 만족과 같은 특정한 인간의 가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이는 데 있다는데 참 이 가치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사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치 있는 삶을 해야 돼. 이게 더 인간공학인데요. 또 인간에는요 복지 향상입니다. 뭐야? 잘 살아야 돼요. 오늘보다는 어떻게? 내일 잘 살아야 됩니다. 자꾸 잘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이야기했어요. 항상 위만 쳐다보지 말고 아래를 노려다보라 했지만은 사실 지금 시대는 어려운 시대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간공학의 접근 방법은요. 인간이 만들어 사람이 사용하는 물질, 기구 또는 환경을 설계하는데 인간의 특성이나 행동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기 만들었어요. 바로 인간공학 목표는요. 이 세 가지예요. 인간공학의 목표를 본리쇼에 나올 거. 인간공학이라는 것은요. 첫째, 안전성 향상과 사고 방지입니다. 첫째는 안전이에요, 우리. 안전해야 되고, 사고 방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기계 조작과 능률과 생산성 향상이에요. 마지막에 쾌적성입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인간공학의 결론은 바로 안전과 능률이에요, 능률. 그래서 차피니스 교수가 말씀한 것은 인간공학의 목표는 첫째 안전성 향상과 사고 방지, 기계 조작과 능률성과 생산 향상, 쾌적성이지만 결론은 안전 능률입니다. 그래서요 안전과 능률인데 인간공학이라는 기계, 기구, 환경 등의 물적 조건을 인간의 특성과 능력에 잘 조화하도록 설계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결론은 뭐냐 하면 기계라든지 기구, 환경이 어떻게 사람 내 몸에 맞게 설계한 것이 인간공학이에요. 그래서 이 표기 방법은요 에르고노믹스라 그래요. 그리스의 에르곤과 노믹스의 합성어가 되겠죠. 에르고는 노동 또는 작업이고요. 이거 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믹스라는 것은 바로 법칙 또는 관리가 법이죠. 그래서 워크로예요. 그래서 이 ICS라는 학문 또는 학술 인간의 특성에 맞게 일을 수행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차피니스 교수의 그 발생 임파서블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위험 발생 확률은요 얼마냐 그러면 11일 하루에 10의 마이너스 8성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인간공학의 목표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 사실 조금 아동 청년이 어떻고 이렇게 그러나 이거는 쭉 한번 우리가 살면서 한번 삶을 어쨌든 한번 그려보거나 그 어릴 때 삶을 한번 본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공학은요, 아동이나 청년, 노인의 각종 작업 능력의 발달, 세태 및 개인 차이에서는 작업의 종류와 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유형에 따라 작업의 수행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또한 각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라서 작업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업 수단입니다. 만일 사람이 장치에 적합하고 또한 장치가 사람에게 적합하고 직무 절차 가장 적합하다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보다 적게 들이고도 요구되는 작업의 숙련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숙달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생리적인 면과 작업 능률과의 관계인데요. 필요하거나 중압감 등의 인간의 생리적인 특성 등 작업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요. 작업 방법과 작업 능률과의 관계.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작업 방법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면 작업의 능률이 향상됩니다. 작업 형태와 작업 능률과의 관계입니다.
근로시간, 근로일정 등의 작업기간과 휴식시간 효율 및 교대 등에 관한 작업제도는 작업 능률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상교대도 하지만 어쨌든 1일 8시간 이상을 안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8시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제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특히요, 이 소방관 같은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 이런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근무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일주일에 이틀 근무해요. 저는 이게 나쁘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 하루가 몇 시간이야? 24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면 24시간 이틀 근무해도 48시간 근무해요. 48시간, 8시간을 벌써 더 근무해요. 근데 8시간 근무뿐 아닙니다. 이분이 뭐 하냐? 토요일 저녁 6시 이후는 뭐야? 야간 근무예요. 또 10시 이후는 뭐야? 철야 근무가 돼요.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돈을 생각하면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직 공무원이 엄청 많이 받습니다. 참고로. 나 그걸 알았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사실 안 되지만 요사이는 우리가 투잡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몇 개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공무원들이니까 할 수는 없다 그러죠. 실제 우리는 일주일이 7일인가 7일 중에 2일만 근무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 안 자고 이러니까. 그래서 직업에 이렇게 참 기천이 없다 뭐 이러는데 하여튼 이게 괜찮은 직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취미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이제 아는 교수님들이 아들들도 경찰이 많은데 비상이 한번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에 안 와. 계속 근무합니다. 그럼 이거는 좀 데모를 한다, 진압하는데 나간다 그러면 계속 돈을 생각하면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게 경찰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직 공무원이 월급 적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소방관도 물론이고. 소방관도 불나고 이러면 당연히 하지 진압하다 목숨이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직업이 나는 저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를 별로라 그러는데 어쨌든 상교대 많고도 아니고 어쨌든 8시간 근무하는데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과 작업 능률 관계인데요. 대기 조건입니다. 제가 대기 얘기했죠. 대기는 뭐요? 바로 공기예요. 대기. 기후, 온도, 기압, 고도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명이 어떻게? 위기죠, 위기.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뭐요? 바로 생명, 살림, 운동, 현장으로 가야죠. 현장 강사 교육을 받고 강사 자격증도 받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조명이라든지 소음, 먼지, 방사선, 그리고 작업장의 기계 정비, 부품의 배치 등도 작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작업의 사회적 조건은요, 작업 조직 제도, 교통, 주거 및 기업 형태 등을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장비나 설비 운영 방법 절차, 문제되는 장치에 대한 적절한 운영 방법이나 그 특성 등은 근로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지금 인간공학의 개념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런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이들 품목 간의 인간 요소적 측면에서 시험 및 평가는요, 문제시 되는 장치들의 인간의 특성에 적합한지를 시험 평가해야 될 것이고요. 작업의 설계에서는 근로자에게 자신의 작업 항목에 대한 검사 책임을 부여하거나 근로자가 하여금 자신에게 적합한 작업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한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인원을 적절히 결정하여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적 제어 예방 프로그램 4개의 주요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합격 예측이라기보다는요, 참고사항이거든. 그래서 인간공학적 제어 예방 프로그램의 그 구성 4개의 구성 요소는 존재하거나 지금 당연히 존재하면 알 수 있지만 잠재적인 문제도 이렇게 다뤄볼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시키는 위험 요소의 규명과 평가라든지 공학적이면서도 경영적인 교정방법 설계와 수행, 도입된 교정방법 효율성 감시와 평가 등이 바로 인간공학적 제어 예방 프로그램의 4개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알아놔야 돼요.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을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첫째, 인간공학은 작업 관련성 유해위험 작업 분석입니다. 우리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했던 건데, 유해위험 작업 분석은요, 왜 하느냐 그랬더니 작업 환경 개선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유해위험 작업 분석이라는 것은 작업 환경 개선이다. 제품 설계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바로 장비 및 공구에 대한 설계고요. 작업 공간의 설계,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가지고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계면이라, 계면이라. 이 계면은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인터페이스 디자인 한다든지, 그래서 인간과 기계에 어떻게 경계면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재해 및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 인간공학에 적용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가 공통적으로 갖는 일반적 특징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예요?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갖는 일반적 특성은요, 그 시스템의 목적이라든지 임무의 기본 기능, 입력 및 출력, 통신 유대, 절차 등입니다. 인간의 성능 특성은 속도와 정확성, 사용자의 만족입니다.